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자, 이격도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뭐 하나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이격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은 이 주식 차트라는 것은 이제 가격을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과거의 가격이 어떠어떠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그 과거 가격의 이 궤적입니다. 마치 이제 포병이 이렇게 포탄을 포에서 빵 쏘면은 포물선을 그리죠. 그것은 뭐 중력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이제 포물선을 보면은 그것은 이제 포탄이 지나온 그 궤적이죠, 궤적. 예.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군대를 이제 포병을 갔다 왔는데 이 포병에서 이제 보면 이 포물선의 궤적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포를 제작할 때 몇 도 각도로 어느 정도 힘으로 쏘면은 몇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 이렇게 포탄을 투하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 차례의 그 포탄의 궤적을 연구를 해서 그 궤적을 보고 몇 도를 더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이 가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날라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 그 궤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음.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주식 차트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무용론 뭐 주식 차트가 뭐 별거 없다 뭐 보면 안 된다 뭐 예,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주장은 제 생각과 반대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도구라는 것은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이격도라는 것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가격, 이 가격의 속성, 이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가격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 이제 기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의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1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만약에 뭐 20년이 걸렸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의 가격이 뭐 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뭐 한 3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가격의 이격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제 이격도라는 것은 기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이걸 보는 이유는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면 가격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 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그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만 원 하던 스테이크가 뭐 3만 원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의 속성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주는데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주는 데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리미트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오른다 그럼 처음에 그래 뭐 인정해 하고 하다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 먹지 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걸 먹죠. 뭐 닭고기를 먹는다던가. 예. 자, 이제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 가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게 되는 속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죠. 그 제품의 가격이 또 그 주가의 가격이 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제품의 이제 어떤 고유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뭐 좀 인정을 받는다 하면은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열에 하나, 뭐 백에 하나 정도가 그렇게 가죠. 예, 뭐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죠. 그래서 뭐 주가는 여기서 어떤 힘이 가해집니다. 뭐 호재가 발생된다거나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힘이 발생되고 마치 포탄을 쏠 때하고 똑같아요. 포탄 장약을 넣고 장약에 폭발력으로 이렇게 탁 쏘는 건데 어, 그런 이제 장약을 많이 넣고 쏘면은 멀리 이제 세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이 원리를 생각을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출발을 할 때 가해지는 힘이 얼마나 셌느냐, 어떤 힘을 받고 올라갔느냐. 우린 그건 모멘텀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모멘텀이 좋을 때 이제 요번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팬데믹 모멘텀 같은 경우는 2년 막 이렇게 막 밀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주가의 이제 이격도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을 보면은 이평선이 벌어지게 되면 이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진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평선 속으로 좀 조정을 하고요. 또 다시 또 이격을 벌리고 그럼 조정을 하고 자 이격을 벌리고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의 주식을 가서 사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각자 보관이 있겠죠. 내가 여기서 사서 난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격도는 뭐 어렵게 보실 거 없고 이평선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또 주봉에서도 보시고 또 월봉에서도 보시고 현재 주가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를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속으로 조정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매수를 보류하고요. 그리고 이격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초기에 들어가서는 매수를 해줘야겠고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좀 빠지더라도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꼬아주겠죠. 주가를. 가격을 이렇게 꼬아준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받는 인상이 뭐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어떻게 올릴까, 뭐 이런 것들도 그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카카오를 16만 원에 사가지고 이제 물린 거예요. 물린다. 그럼 이분의 머릿속에는 다른 건 다 귀찮다. 그래서 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주식에는 관심이 없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가지고 물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가 사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30% 40% 당했는데 내 주식이 반등을 할지 안 할지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러나 주식을 잘 하시려면 이 선이 있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일정 실력 이상의 선
요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알겠고, 그래 그럼 뭐 나중에 공부하겠다. 당장 공부하셔야 됩니다. 당장. 예.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고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올라오면 본전치기 하고 나가실까요? 이때도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냥 놔둬볼까?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또 어떡하지? 이건 뭐 완전히 뭐 혼돈, 카오스 그 상태죠. 이런 일을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보면 여기서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런 거죠. 예. 나는 뭐 주린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죠. 예. 하지만 그 여러분이 투자하신 돈은 여러분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뭐 샀다가 물렸는데 내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냐? 걱정하는 나를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냐? 하지만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은 여러분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 실력을 매매하시는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안타깝게도 주식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귀찮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누가 이제 뭐 공부를 하라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뭐랄까 좀 좋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공부하라고 했다고 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격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일봉을 보시는 거고 이제 좀 중장기로 이렇게 주봉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단기로 보면은 이제 이건 상승할 때 이격도가 커서 하락을 했죠. 이제 하락할 때는 하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의 이격도가 크게 되면은 저가 메리트가 생기게 되면은 자 반등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과거에 이제 이 카카오의 이제 이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반등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만큼 하락했을 때 저가 메리트가 생겼었구나라고 과거의 기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싸졌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등을 좀 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건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또 세력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가치가 없이 거품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올 때 이런 반등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쭉 빠져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빠졌다. 많이 빠졌네, 산다. 왜 계속 내려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 회사가 가치가 있는 회사다 하면은 빠졌을 때 사면은 반등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정배열일 때도 역배열일 때도 이 이격을 보고 이평의 이격 뭐 가격의 이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좋은 시선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조정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그럼 향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물론 주가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만큼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뭐 특이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주가가 뭐 요만치 내려오면 내가 4만 원에 살 거야 하고 지금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상하죠 이런 생각은
왜냐면 주가는 여기서 출발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가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또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주식의 원론이죠. 예.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상승하기 시작했구나 하면 사면 되고요. 올라갔다 떨어지기 시작했네 하면 팔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렸다가 또 사고 아니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고 예.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어떻게 막 틀에 갖다 놓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이제 주식의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제 뭐 한다 만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주변 이야기들보다도 현재 형성된 가격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공부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장 매매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급등했을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파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물론 뭐 전쟁이 나려면 날 수도 있겠죠. 예, 모든 뭐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는 완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갔을 때 사고 그런 공포심 뭐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팔고 그렇게 매매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적절치가 않죠. 예. 결과적으로 전쟁이 나서 더 떨어졌다. 그럼 내가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서 그때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면 내가 괜히 팔았구나. 떨어지면 내가 괜히 아니 잘 팔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이런 결과론적 사고방식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주식은 뭐 어려울 때는 한없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자기 자신의 모순성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내 안에 답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모순성 이걸 갖다가 그 집중적으로 좀 그 파고드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자신과 이렇게 마주 앉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제 자신의 어떤 막 그 어두운 면이나 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면이나 또 모순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정면으로 이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진실에 이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좀 더 좋은 투자자, 좀 더 좋은 트레이더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거나 이제 월말이 되면은 그동안 매매한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때 어떻게 했는가, 저 당시 나는 정상적이었나, 어떤 모순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돌이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개선시켜 나가고 또 새로운 방법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